안녕하십니까. 주말입니다. 어, 주말에 유승민에 대해서 동영상을 2개 찍어서 올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2탄입니다. 유승민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가능성과 차기 총선 정치 재기 가능성과 또 5년 후에 4년 반 후에 일어날 대통령 선거에서 선택받을 것인가. 그 가능성인데요. 현재 시점으로는 대단히 불안합니다. 세 개 다 차기 당대표 가능성과 차기 총선 출마해서 국회의원 재기 가능성과 또 4년 반 후에 당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 대단히 불안합니다. 4년 반 후는 제가 예측드릴 수가 없으나 제 예상에는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보다 지금 행정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오세훈이가 어떻게 될지 그게 저는 초미의 관심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유승민은 저 하는 언행을 보고 정치 재기를 했다고 봐요. 재개를 했는데, 4년 반 후를 보고 지금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윤석열 정권의 대척점에 자기가 있다 하고 지금, 페이스북 정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페이스북 정치 가지고는 절대 정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차기 당대표 가능성을 보면은 앞에 내가 그저께 SBS에서 윤석열 취임 6개월을 맞아서 여론조사한 거를 붙여놨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힘 내부에서, 친윤 대 반윤의 세력으로, 차기 당대표의 구도가 형성될 것인데, 비윤의 대표 주자로 유승민이가 나온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유승민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꽤 많이 써요. 그게 중도 좌파지들이 유승민에 대한 우호 기사를 쓰고, 조선일보는 그걸 안 쓰고 중앙동아는 그냥 기사거리로 쓰고 있는데, 지금 유승민의 정체성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 대선 과정과 경기도 경선 과정에서 제가 지금 피땀 흘리게 유승민을 도왔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도 고고TV만이 아직까지도 유승민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어느 보수 우파 유튜브도 유승민을 지지하는 우파 방송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 정규제라든가 조갑제 그들은 이준석은 그렇게 빨았죠. 그죠? 이준석이가 왜 그 사람들이 이준석을 빨았냐 하면은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구독자도 늘릴 수 있고. 그런데 이준석 징계 과정 6개월을 이준석의 젊은 정치, 미래 정치가 윤석열과 대치하는 걸 보고 이준석을 갖다 지원했죠. 근데 저는 어느 순간 3개월 전부터 4개월 이준석을 정계 은퇴시키려고 들어갔죠. 그 인간성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유튜브 가지고 전국을 주도할 수도 없고 리더를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고TV가 정치평론을 한다 그러니 그걸 유승민한테 과거에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유승민이를 어느 보수 우파 유튜브에서도 띄우질 않아요. 이준석을 띄우는 우파 유튜브 몇 개 있었어. 근데 유승민은 하나도 안 띄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박근혜 때 그 배신자 프레임이 걸리면서 유승민이가 급부상을 했죠. 정치인으로. 그죠? 그때부터 대선에 벌써 3번 나왔죠. 그런데, 뭐 조갑재나 정규재 그런 친구들도 정치평론을 하고 기자였고, 그 나머지 건 말 모르겠어. 나 우파 유튜브. 그들도 정치권하고 연결됐고 기자로서의 인맥이 있잖아요. 그들이 왜 유승민을 안 띄우냐 하면 유승민이 인간성과 캐릭터 때문에 정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고고TV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공학과 공작을 배제하는 평론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승민의 진문맥의 명가를 많이 봤었고, 그가 추구하는 정치 전개를 그래도 호응했던 사람이고, 윤석열한테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지했던 거예요. 근데 근래에 보면은 이 사람이 좀 맛이 간 것 같아. 내가 유승민을 보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준석을 무너뜨릴 때 말씀드린 게 있죠. 이준석의 가치를 잃지 마라. 그만둬라. 박수 칠 때 떠나라. 그걸 한 3, 4개월 방송했어요. 말게 못 알아듣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유승민도 지금 자기의 기존에 갖고 있던 정치적인 가치관을 자기는 지킨다고 지금 계속 페이스북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유승민의 기존 가치관을 다 깎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유승민은 국힘 내부에서도 지금 세력이 전혀 없어요. 그 장성철이나 천하람이나 그 꼬맹이들이야, 꼬맹이들. 나이가 꼬맹이가 아니고 정치적인 전개나 정치적인 철학 과정이 꼬맹이에요. 제가 보면은. 그거 왜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도 민주당 애들이 나한테 자문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현직 의원들이. 그런데 고고TV는 보수주의자니 솔직히 김대중 정도만 됐어도 좌우 양극단이 이렇게 안 됐어도 고고TV는 중간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균형적으로 평론을 하면서 현재라면은 과거 김대중 YS 사태였다면은 보수주의자로 나왔는데 문재인과 이재명과 그죠? 그것 때문에 고고TV는 확실하게 보수로 돌아서 버렸어요. 과거 20대는 좌파였고 고고TV도 좌파는 아니야. 나 운동권이지. 난 좌파를 20대도 싫어했어. 나는 박정희를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박정희를 10대 때부터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대학생 때는 박정희 퇴진 운동을 벌였지만은 무시무시했어요, 제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성장사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면은 박정희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선진국 중에서도 엄청난 선진국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2030 이준석을 따라다니고 유승민을 따라다니는 애들은 뭔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난 그들을 이해 못해요, 솔직히 기성세대로서. 자, 그런데 이 유승민 같은 입장이 보수에서 성장을 했어요. 보수에서. 아버지도 3선인가 4선을 했죠. 유수호 씨인가요? 그 다음에 유승민도 국가의 녹봉을 먹던 사람이에요. 박정희가 세운 KDI 연구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해창에 의해서 차출됐나요? 유승민이가? 김영삼에 의해서 차출됐나? 하여튼 그 당시에 보수 정권에 의해서 들어와서 보수를 갖다가 버린 적이 없고, 보수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유승민이가. 그런데 박근혜가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공천 유승민계를 탈락시키자. 그때부터 보수에 대한 악감정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당해보니까 보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보수를 갖다가 해체해야 된다. 보수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탈당 과정이 나오죠. 탄핵 과정에서. 그죠? 그런데, 그까지 좋다 이거예요. 국민이 원했다면은. 그 당시에 80% 사람들이, 탄핵 선동에 당해가지고 박근혜를 탄핵에 집어넣고 유승민 개들이에요. 장제원 당시에 탄핵 과정과 그 국정농단, 장제원, 하태경 이런 애들이 청문회 스타로 떠올라요. 박근혜를 이지매하고 공격하면서. 그죠? 유승민은 거기서 제가
내가 잘하고 내가 성숙된 보수를 갖다가 민심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박근혜 탄핵에는 찬성했으나 그렇게까지 박근혜를 공격할 수는 없었다. 장제원이나 하태경 같은 이런 뜰거지들 괴녀들을 같이는 할 수 없었다. 저는 그 중심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태경이는 대선 경선 과정에 나와가지고 홍준표만 공격해가지고 친윤으로 변했고, 장제원이는 그 이준석이가 프레임 씌운 윤핵관으로 변했고, 그렇죠. 근데 유승민은 이 지나온 과정을 보면 그 양심을 지키고 순수하게 정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이 윤석열을 그렇게 공격하는가? 왜 그렇게 보수 내부를 공격하는가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전편에서 1편에서도 찍었지만은, 그러면 유승민이가 통합과, 계획의 화두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럼 통합과 계획의 화두라는 것이, 이게 지금 당장 몇 개월 후에 일어날 국힘 차기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나온다는 거죠. 통합과 계획의 문제가. 근데 지금 언론에서 그 쏟아내는 그 언론들 하는 거 추측 기사예요, 전부 다. 그렇다고 고고TV가 말하는 게 100% 사실은 아니고, 고고TV 개인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정치를 보고 있으면은 언론 얘네는 돈 따먹게 하는 게 불가해요. 이준석을 6개월 팔아먹더니 이제 유승민을 팔아버리면 코인 수도 광고 수익이 나오니까 그런 것일 뿐이에요. 현재 11월 12일, 13일 현재로서는 언제 그 당대표 선거가 열릴지 몰라요. 12월 1월은 아니에요. 그럼 2월, 3월도 아니고 한 3, 4월에 열릴 것 같고, 그것도 몰라요. 뭐에 딸렸냐 하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에 딸렸어요. 모든 것이.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 몇 달 동안 계속 방송했듯이 차기 당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의 안정과 복원과 동력은 윤석열 지지율에 딸려 있다 그러는데, 지금 그 유승민이 구사하는 전략은 뭐냐 하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앞으로 안 올라가고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제를 깔고 이 사람은 이준석 패거리들하고 유승민 지지자들을 결집해서 국힘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좌파 진보 무당층 중도층을 선동하는 전략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구도라면은 유승민이가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가능성이 있다면은 친윤들이 쉽게 말해서 친윤 비윤 그건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권 초기에는 지금 언론이나 보수 언론 칼럼니스트들이 친윤을 갖다가 모두 그 친윤 세력이 되고 당에서 윤석열 정권 윤석열 비판 못한다 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정권 초기에부터 흔들면 안 돼요. 정권 초기에는 정권을 안착시키고 정권의 지지력으로 국정 안정을 도모하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진짜 오만과 독주의 권력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비판을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언론 지형 프레임이나 또는 민심이 윤석열 지지율을 안 주니 윤석열이가 당내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칼럼니스트, 사설리스트 이런 애들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으니 윤석열이 지지율이 이렇다고 계속 공격을 하죠. 기분 나쁠 거야? 논설 쓰는 놈들, 논설 쓰는 애들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데 그런 애들. 그 대학교 때가 지금 현직에 있는 논설 실장 다 걔를 보면은 나보다 똑똑하지 못했어. 응? 쥐들이 맨날 윤석열 정치하라고 논설 쓰는 윤석열 말 안 들어. 그 쉽게 말해서 제가 잘 읽는 동아일보 그 여자 뭐죠? 김순덕 대기자. 걔도 요새 막 논설 그걸 보면은 칼럼 쓰는 걸 보면은 왔다 갔다 해. 막 왔다 갔다. 윤석열 비판하다가 윤석열 칭찬하다가 김건희 비판하다가 갑자기 이재명 막 이러고 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현재는 기존의 그 정치 프레임으로 이 상황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는데 2030들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애들이 정치권 진입해야 되는데
그걸 싹 망쳐버리고 조져버린 게 이준석이에요. 그러면은 이준석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야, 유승민이가. 이준석이가 뭐 바른정당 초기에는 유승민을 정신을 이어받을지 모르나 지금 이준석의 선동이 실패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준석의 커뮤니티 유튜버 정치가 실패했다고. 그걸 또 정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중도 보수라는, 그들 중도 보수 아니에요. 그들은 중도 진보 쪽이에요. 누구? 장성철, 천하람 걔는 보수라고 쳐. 장성철, 김건식, 이현주, 이재호 이런 사람들은 중도 진보 쪽이에요. 그들이 과거에 보면은 이재호는 이재호 그 무슨 당이었지? 무슨 사회당인가 하여튼 그게 이제 김영삼이가 끌어들여가지고 너 이쪽으로 와서 정치해라 그렇게 예 형님하고 온 거고, 그것도 이제 큰 권력에 붙어서 자기의 정치 이상을 실현하라 그랬던 거고, 그 김근식이나 이현주나 또 놈들이 있어요. 그들도 걔네들도 민주당에서 학이 질려가지고 민주당에서 승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지멸 당하니까 그냥 국민의힘 와가지고 한번 출사 한번 해볼까? 국회의원 한번 해볼까? 이현주 걔는 뭐 국회의원에서 나오고 뭐 지방선거에서 나오고 뭐만 하면 다 요번에도 난가? 그런 애 아니에요. 난가가 또 하나 있죠. 오늘의 주제 나경원. 그냥 나경원은 계속 보수에 남아있던 사람이야. 그럼 이현주로 왔다 갔다 하면 난가? 요번에도 그냥 공격하자. 그들은 진보 중도 쪽이지 중도 보수 쪽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가혹하게 비판하고 자기가 양심적이고 이성적이라 하는 그 정치인들 있죠. 그들을 갖다가 리드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바로 유승민이에요. 그 김건식이나 걔네들 뭐 이현주나 이재호 얘네들은 이준석 패거리들이 아니고 이준석을 저 아래로 봤어요. 평론하면서 돈 벌어 먹고 자기 얼굴 팔고 다음에 총선에도 나오고 하려니까 자꾸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승민은 그 정도는 아니죠. 유승민은 지금 현재 그 언론이나 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는 중도 무당층들이 유승민을 지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유승민을 지지하는 애들은 중도 무당층이 아니고 중도 진보 또는 민주당 좌파 세력이란 말이에요. 3분의 2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유승민의 한계가, 지금 유승민은 보수의 꿀을 받고 자기는 보수주의자고 개혁 보수고 합리적인 보수라 그러잖아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그럼 유승민의 정치 이상에서는 좌파, 진보의 프레임을 많이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좌파 진보들이 좋아하죠. 근데 그게 보수 쪽으로 들어오면은 항상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보수의 가치는 작은 정부, 성장, 그죠? 엘리트, 능력,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유승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많이 불식을 시키려고 그러죠. 근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자기가 보수의 주류가 된다면은 보수의 이상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항상 그러했어요. 나는 보수지만은 진보 좋은 점을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일 게 있고 안 받아들일 게 있어요, 솔직히. 내가 정치했으면 잘했을 거야. 고고 TV가 생기게 잘생겼잖아.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런 좋은 생각이 있다면은 그게 당에서 화합을 이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 큰 과정을 보면은 박근혜의 탄핵 과정에서 컸고, 박근혜의 탄압 과정에서 컸고, 그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크게 그 두각을 못 나타냈다가 항상 보면은 대선 후보 때만 나와. 그게 자기의 캐릭터, 자기의 착각적인 이상이라는 거죠. 국민들이 나를 아니까 난 언제라도 나가면은 국민들이 지지해 줄 거야. 내 이상을 지지해 줄 거야. 근데 3번을 나왔는데 3번 다 꼴등을 했어요. 그죠? 3, 4등 했잖아요. 안철수보다 못 얻고, 홍준표보다 못 얻고,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내가 유승민을 너무 띄워줬어. 내 이렇게 작은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정치는 하고 싶고,
정치하는 사람들 그 마약 같아서 정치를 못 끊어요. 어? 연예인들이 망가지면 말이죠. 공중에 푹 뜨다 망가지면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애들이 대단히 많듯이 유승민이나 연예인은 그런 정도 캐릭터는 아니지만은 정치는 하고 싶고 자기가 펴고 싶은 이상이 많고 울분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달기로 제가 과연 그럼 유승민이가 통합과 계획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올시다는 거죠. 지금 유승민이가 당대표가 되려면은 일단 당의 화합이 먼저고 개혁보다 화합이 먼저예요. 개혁보다. 그건 이준석보다 못하더라고. 그 사람이 계속 공격만 하고 비판만 하는 거야. 그럼 당내에서 기존 보수들이 아직도 대부분을 아무리 그 2030 남자들이 50, 60, 70 늙은이들 너희 죽어 그래야 우리 세상에 와 하는 거 저기와 혐오와 희롱과 조롱의 커뮤니티 활동을 유승민이가 받은 거예요. 세력이 없으니 그게 능력이고 그게 한계란 거예요. 내부에서 국힘 내부에서 아무리 기존 당원이고 오래된 당원이고 꼴통 보수라도 그들도 보수고 그들이 현재 당의 주류이므로 그들과 통합을 해야 되고 그들과 타협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해야지. 이 통합과 계획을 어디로 돌려버린 거죠? 윤석열을 공격하면서 민주당 좌파 중도층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유승민 지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민주당 좌파 진보 이준석 떼거리한테만 지지를 받으니 이 사람이 과연 정치적으로 재개를 할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당대표가 나오죠. 제가 몇 달 동안 말씀드렸죠. 당대표는 유승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친윤들이 쉽게 말해서 비윤들이 다 찢어지면 돼. 다 나오면 돼. 나경원도 나오고 결선 투표까지 나경원도 나오고 안철수도 나오고 김기현도 나오고 정진석도 나오고 다 나오면 돼. 그런데 1차 컷을 하죠. 1차 컷을 하면 4명 정도 남죠. 3명 정도 남겠죠. 3명 정도 남으면 재미있어요.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남으면 재미있죠. 비슷해요. 지금 그 셋이 지지율이 당 지지율, 당원 지지율 또는 일반 여론 지지율을 보면 근데 유승민이가 제일 딸려요. 지금 보면은 왜? 당원 투표가 7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당에서 가만 놔둘 것이냐? 만약에 유승민이가 진짜 삼각 호기로 가면은 3명이 호기로 가면은 결선 투표를 도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당루를 거쳐가지고 당 경선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거 TV에만 청기누설을 하는 겁니다. 결선 투표 1, 2위만 올라가 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유승민이가 2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3위로 떨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그 장성철이나 천하람이나 김건식 이런 얼치기들이 유튜버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있죠. 뭐 경선룰을 말이야. 당원 비율을 말이야 80%, 90%, 100% 간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역풍이 불어요. 민심의 역풍이 대차게 불을까? 유승민은 출마를 못할지 몰라도 그거 대단히 위험한 짓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아직 당협위원장이 없는 사고 당협위원장 67개를 갖다가 이준석, 김철건, 김성은 거는 놔두고 나머지를 갖다가 준비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친이준석계 친유계를 다 잘라내고 친윤계로 다 채운다. 그 천하람 누구야? 장성철 그놈아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죠. 지금 말입니다. 사고 당협이라는 것이 67개에 없다는 것, 당협위원장이 없다는 말은 친윤계도 없고 친유계도 없고 친이계도 없는 상태예요. 허나 같은 애는 그냥 정치하면 안 되고 그런 데인데 거기서 친윤계가 지금 당대표 선거 몇 개월 남겨놓고 한 1, 2개월 남고 친윤계를 다 꼽는다고 해봐야 그들의 영향력이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 당원들이 당협위원장 옛날같이 말해 영감하고 영감님, 어원님 하던 식으로 그 당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그래 받들어주지도 않고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경선룰이 그대로 가는 전제하에서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은 유승민이가 전체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 자 이거 말씀드리기 전 이때까지 많이 나왔죠. KBC 광주 방송하고 뭐 토마토 뉴스 또 이상 UPI 그것도 KBC에서 그런데 응답률이 2% 3%뿐이 안 돼요. 거기서 유승민이가 뭐 40% 50%뭐 일반 지지율 받고 당내에서도 1등 한다 이러는데 2% 3%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방송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6개월 맞이해서 SBS에서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를 발표했어요. 응답률이 15.5%예요.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10% 이상은 나와야지 신빙성 있는 여론조사예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유승민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29%뿐이 못 얻어요. 일반 여론조사 29%. 그 다음 안철수 12%, 나경원 9%, 정진석 3%, 김기현 2%. 그럼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유승민 대 반유승민이 1대1 구도로 가야지 유승민은 이겨요. 어? 아, 그거 뭐야. 1대 다 구도로 가야 이겨죠. 요게 해야지 유승민이가 이기는 거야. 그런데 안철수, 나경원, 정진석, 김기현 다 합하면은 5%, 15%, 27% 유승민 대 기존 국힘 의원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일반 여론조사가 비슷해요. 그럼 여기서 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죠. 그 평론가 쓰레기 장성철이란 놈이나 천하란 놈이나 이런 애들이 나와서 민심은 유승민이에요. 국힘이 혐오스러워요. 근데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은 유승민 지지자나 기존의 국회의원 지지자나 비슷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차기 당대표에서 이제 당내로 가보면은 당원들 당내 이게 국힘 지지층한테만 물은 거예요. 국힘 지지층하고 당원들하고는 다르죠? 당원들한테 조사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유승민은 떨어질 거예요. 국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한테만 물었더니 나경원이가 26, 안철수가 21, 정진석 9, 유승민은 7%뿐이 안 나옵니다. 국힘 지지층한테 물으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그 옆에 뭐 권성동, 권영세, 윤석이 조일태도 있어. 그래 유승민이가 7%뿐이 안 돼요. 보수층에서 지지가 그리고 전체로 가보면은 나머지 한 8, 90%가 나경원, 안철수 중에 하나 뽑는단 말이죠. 3자 구도로 가도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으로 유승민이 이길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앞뒤로 계산해 보세요. 앞뒤로 여기서 당원들 조사하면 이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승민이가 7대3 구도로 가니까 앞뒤로 한번 조사해 봅시다. 그럼 유승민이가 일반 여론조사 29%고 당원 국힘 지지율 7.3%면 전체 지지율이 36%였죠.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32% 얻어요. 그 다음에 나경원이는 34% 얻어요.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일반 여론조사 플러스 국힘 지지층 여론조사인데 여기서 당원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현격하게 차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유승민의 지지율을 보면은, 유승민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일반 여론조사를 보거나 또 국힘 지지층한테 물어보고 국힘 지지층이에요 하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승민이가 민주당한테 50%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일반 여론조사 29% 오는데 실제적으로 유승민이는 당내나 국힘 지지층이나 이런 데서 14, 5%뿐이 못 가져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기를 계속 유승민은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고 윤석열 공격하면 안 된다. 유승민이가 지금 전략 전술을 참 잘못 짠 게 누가 유승민 옆에 붙었는지 몰라. 윤석열과 척을 져야 돼. 제가 그랬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윤석열을 공격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척을 줘. 그러면 일반 여론이 너를 밀을 거야. 그리고 네가 차기 총선도 될 거야. 그리고 5년 후에 대권을 가져갈 거야. 5년 후를 어떻게 봅니까? 사람이 죽어도 수십만 명이 죽을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유승민은 정치 재개가 안 돼요. 그래도 고고TV는 합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고TV는.
완전히 요번에 유승민이가 이상해지고 이성을 잃어버렸다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썸네일에 유승민 끝났다 하면 그 끝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그런 말 안 했죠. 유승민 끝났다. 어? 한심한. 유승민이가 개혁주의자도 아니며 통합주의자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개혁을, 당내 개혁을 하려면 당과 싸워야 되는 거지. 왜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싸우며. 그렇죠? 정치 개혁을 하려면은 윤석열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정치를 이렇게 오물판으로 변한 민주당 좌파 세력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일단 우리 아성을 세워놓고 싸우는 것이지 아직까지 안정도 안 된 윤석열을 흔들고 공격하면서 얻을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번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서 유승민은 지금 정계 완벽한 은퇴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